그래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지. 그 전두환 때인가? 노태우 때인가? 물론 뭐 걔들도 솔직히 시작은 그걸 나빴지. 바래서 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 뭐 의도랑 다르게 그치. 의도는 나빴다 이거네. 일보가 이제 한테 돈을 엄청 많이 맞아. 받고 집에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싸우고 싶나? 뭐 싸우고 싶어. 신문지 관련돼서 또 재밌는 이야기.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일부러 경쟁 상태를 유지한 권이다. 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생각해봐봐 이유를. 이거 궁금하네. 생각해보라고? 아, 이거지 맛돌이네 이거. 맞돌이? 난 한번 맞춰볼게. 아, 오케이. 몇 차례인가? 예. 책의 장단점, 뉴스의 그런 공공재적 특성을 사회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저는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가치사슬 전략, 핵심 성공률 이런 과에서 주로 배웠던 단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진짜로? 난 완전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사업을 해체해서 분석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저는 플러스 요인이죠. 뭔가 저널리즘을 상력처럼 생각하지 않는. 단점은 아니고 내가 뭐 단점 이야기할 건 아니면 좀 뭔가 아쉬웠던 점? 좀 더 있으면 좋겠는 점은 약간 아무래도 그런 저널리즘, 영미적 저널리즘의 출현?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로 외국 이야기가 좀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부 정치하의 언론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좀 우리나라의 좀 더 이야기도 있었으면 그랬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거지. 언론 이 광고에 의존하는 좀 너가 음. 크다 우리나라 풀어갔으면 또 재밌었을 이런 거 읽으면 우리나라는 좀 항상 특수한 경우가 많더라. 맞아. 항상 우리나라 뭔가 평범한 케이스에 약간 잘 들어맞지 않는 경제 발전도 그렇고 뭐 민주적인.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지. 여튼 좀 다이나믹하다고. 그 한국 언론 역사도 확실히 그 독특한 부분이 그거였어. 그 전두환 때인가? 노태우 때인가?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하는 거. 언론 통폐합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언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어. 진짜 근데 신기하네. 진짜 그런 거 다 나쁘게만 봤거든 그때까지. 근데 걔들도 솔직히 시작은 그걸 나빴지만. 바래서 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 뭐 의도랑 다르게 그치. 그럴 수는 있다고 봐. 그 부분이 좀 재밌어. 의도는 나빴다 이거네. 의도는 내가 꼽은 한 문장. 나는 이렇게 읽다 보니까 딱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어. 이해관계의 파편화는 객관성이란 가치를 뒤흔든다라는 표현이 있어. 뭔가 객관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다 생각했어. 진리라 생각했거든. 누가 봐도 그거인 거. 근데 이 문장은 딱 이 문장이 너무 표현이 멋진 거야. 좀 주관적인 객관성, 좀 맞네.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뒤흔든다는 건 객관성이라는 것도 결국 가치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누구한테만 객관적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 뒤 이야기도 슬슬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인상 깊었던 내용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인 게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락 자체가 멋져서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가 묶어졌던 중상층이라는 공동체가 갈라지자 이해관계가 파편화된 거다. 이거예요. 같은 풍경도 각자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점의 합의를 이뤄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공통분모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다가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개별 뉴스 기사를 한 꼭지씩 이제 따로 떼어서 읽다 보면 맥락적 이해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존 관점에 기사를 깨맞춰 이해해버리는 편향이나 맥락 없이 개별 기사가 흩어지는 파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멋있는 게 이런 수요 측면의 파편화 현상과 뉴스 공급 측면의 경합 시장 이 이제 결합되면 밴드웨건 편승 효과가 생긴다. 이 편승 효과가 지금 휴리스틱에 기대는 거라는. 휴리스틱이 결국 사람의 경험이잖아. 다른 사람. 이게 좀 이제 집에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 생각할 거죠. 이거 이렇게 멋지게 적어놨더라고. 편승 효과라고 표현한 부분도 재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 기대는 게 그래서? 편승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놔서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고르고 이런 게 적어진다는 뜻이야. 인플루언서 믿기. 라고 돼 있다. 저자의 주장에 대한 간단한 찬반 제기. 이것도 나는 그냥 요새 계속 참고서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저자에 대해 계속 반박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싸우고 싶나? 뭐 싸우고 싶어. 아닌데 우리나라 안 이런데 뭐 이런 이야기 있다.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진리처럼 받아지는 사실이 있다. 부수는 광고를 의미하고 광고는 돈을 의미하며 돈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플리처의 등식이었나? 나는 여기에 살짝 의문을 가졌다. 왜냐면 이제 과거 뉴스 산업이 정파지와 같은 형태를 가진 건 이제 부실한 수익 비즈니스 때문이 맞다.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광고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이제 대압축 시대를 거치며 공통된 객관성이 정의되면서 객관적 보도를 하는 영미적 저널리즘이 탄생하여 이제 단순히 생각할 때 이제 광고가
객관적 보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나한테는. 근데 그렇다면 신문에 광고를 하는 주 고객층이 대기업이잖아. 그렇지. 책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에서 뉴스는 대기업들이 여론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많이 된다. 근데 그렇다면 신문의 주 수입원인 광고의 주 고객층인 대기업의 입김이 그런 신문기사나 원고에도 들어갈 것 같은가요? 정당 지지에서는 정파지에서 기업 지지에서는 기업지로 바뀐 거군요. 오, 맞네. 내 기업지로 맞아. 바뀌어. 딱 그거. 어. 그래서 이제 저자는 뉴스 사업을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 근데 비즈니스 모든 사업의 목표는 사실 이윤의 극대화란 말이지. 그렇다면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 친화적인 보도가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 생각해 볼 때 광고가 뉴스 산업의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말에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종속 관계를 광고비의 형태로 코스트를 지불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사실 신문들을 보면 성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 조중동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세금 좀 올린다고 하면 뭐 기업 주인이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쟤는 쟤네 말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걸 뿐이지 엄청나게 편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약간 좀 묻고 싶었던 거는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그걸 좀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광고비를 우리는- 주니까. 어. 실제로 근데 일보가 이제 한테 돈을 엄청 많이 맞아. 받고 실제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린 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차별적 대우라는 항목으로 걸렸어. 그러니까 거기에만 너무 광고비를 많이 준 거지. 원래는 신문이 내가 니네 기업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기 시작하니까 그 관계가 역전이 돼. 이 신문을 그냥 자기네 광고 수단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돈 안 줘버리면 신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역으로 이용당하는. 그래서 이제 책과 관련해서 내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하나는 이제 지사슬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에 가치사슬 관련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싶어. 아하. 역시 각자 그 전문 분야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진짜 신기하네. 각자 아는 것만 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신문지 신문지구? 관련돼서 또 재밌는 이야기 아. 살짝 이야기하자면 독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일부러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 그게 신문지국이거든. 어? 뭐야 신문지국이라고? 그럼 뭐 신문지국이 무슨 뜻인가? 동네마다 있는 그 신문 배달하는 그 얘기 맞아?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어. 일부러 경쟁 상태를 유지한. 아 그래? 왜? 나중에 말해줘. 지금 이야기해줘도 되고 생각해봐봐 이걸. 이거 궁금하네. 생각해보라고? 이거지 맛돌이네 이거. 맞돌이야. 살살 맞돌이. 아 좋다. 근데 이제 다 한 명씩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바로 이어가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신문지국이 일부러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데? 난 한번 맞춰볼게. 오케이. 이 시골에 신문지가 가야 되니까 여러 곳에 파편화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좀 더 힌트를 줄게. 광고. 광고? 자연 상태로 두면 왜 독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지는 알겠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지역별로 어떤 거점을 두고 모든 신문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배달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다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근데 사실상은 안 그렇다 이거지. 여기에 그 중앙일보 사람이 가서 다 나눠주고 또 한겨레 사람이 가서 다 나눠주고.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난 우리가 직접 나눠주고 싶다 이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직접 나눠줘야 될까? 아니 나 근데 독점이 생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러면 내가 자연 독점 살짝 설명해 줄게. 자연 독점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관련된 기술이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불가피하게 독점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자연 독점이 생기면 보통 뭐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서 공기업을 만들거나 그렇지. 뭐 그렇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 자연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공기업을 세운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전기. 철도 철도, 전기, 우체국. 우체국. 이 다 특징이 뭐야? 인프라지. 인프라다 이거. 그러니까 모두 길, 어떤 파이프나 선, 일종의 운송 사업이다. 그래서 자연 독점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생산비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원래 계속 생산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 그 원가 부분에 있어서 고정비 부분이 크면은 이제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는 폭이 더 크거든. 원가는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이다. 맞지. 고정비가 크면 단위당 생산비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어. 인프라가 고정비가 크다 이거.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큰 사업이면 자연 독점이 생기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길이나 운송 트는 거는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설치해야 되니까 고정비가 엄청 크다. 그것만 탁 하면은 일단 고인물로 할 수 있다. 그 지역을 다 독점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매물 비용이 엄청 크니까. 그치. 대신에 진입하기는 되게 어렵고. 진입하기 되게 일단 어려워. 진입하면 고인물을 될 수 있고. 일단 그래서 자연 독점은 그런 어떤 길, 운송 이런 거에 관련돼서 독점이 생기거든. 배달. 그럼 이제 당연히 신문지국도 똑같다 해가. 그렇게 길을 터놓으면 이제 그 배달원 한 명이 다 그 지역을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잖아. 신문사마다 따로따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같이 쓰는 지구인 거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가. 그럼 시장 경제의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통합을 안 시키고 신문지국끼리 경쟁을 하는 형태를 유지한다. 근데 일단은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칼자루를 쥐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 손님은 우리가 뭐 맡을게 이런. 그리고 그 소비자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직접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제 설명을 해볼까? 저도 궁금하다. 그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싶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나는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긴 한데 조금 표현을 바꿔서 수요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할게. 내가 약간 핵심만 말하자면 유가부수 판매량을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안 들키려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문 배달 사업은 신문업이랑 다른 사업이다. 신문사는 이제 정보산업이자 지식산업인데 신문 배달 산업은 물류산업이야. 그렇지. 맞지? 택배처럼 한 사람의 집배원이 여러 사의 신문사의 것을 모아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왜냐? 신문지국이 동네마다 있는 것은 신문사들이 신문 제작이라는 정보 유통 산업과 신문 배달이라는 물류 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신문사들은 이제 신문지국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지국이 다른 신문을 배달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그래서 만약 위배하면 바로 끊어버린대 계약. 이제 신문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독자가 신문 대금을 지불하는 유가 판매 부수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판매 부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유가 판매 부수가 그러니까 돈 주고 팔리는 판매 부수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문사,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유가 판매 부수를 왜 속이려 하냐, 왜 안 들키려고 하냐. 광고 때문이지. 맞지. 광고비 측정할 때. 맞아. 그것도 있고 또 유가 판매 부수가 밝혀지면 신문사들은 이건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주장인데 유시민 선생님?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선생님이죠. 예의 바르네. 유가 판매 부수가 밝혀지면 신문사들은 이제 다른 신문사들과 치열한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 판매 부수가 밝혀지면 사람이 어디가 많이 파는지 아니까 더 많이 팔리려면 더 품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의 매출 가운데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옛날 책이긴 하지만 그 신문 파는 수입은 30%라는 거야. 근데 이제 신문사들 중에 10%는 포장도 안 뜯기고 폐지 공장으로 가요. 무가지 돈 안 받고 주는 거 있잖아요. 무가지가 한 20-30%나 된다. 작년에 한번 뉴스에 그거 나왔어.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저 동남아 쪽에서 그냥 우리나라 신문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부수 속이려고 하는 거야. 부수 속이려고. 부수 그냥 판매 부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신문사들의 관심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품질 좋은 기사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부수를 늘리는 거야. 부수를 늘려서 광고비를 많이 받는 거지. 맞아. 그럼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네. 광고 대행사네 그냥. 이게 신문지국이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 결론이 이렇게 되지. 이해가 잘 되네. 나 이해는 너무 잘 되지. 된 거. 다행이다. 신문지국 하나가 여러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응. 퍼뜨리는 게 왜 더 효율적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거랑 그냥 신문지국 하나 맞는 거랑 유통비는 똑같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유통 비용이 줄어든다 얘가. 진짜로? 한꺼번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남이랑 나랑 옆집 사는데 조선일보 한겨레 봐. 조선일보에서 따로 조선일보 배달하고 나한테 따로 한겨레 배달하고 하는 건 비용이 뭐 2,000원 들잖아. 근데 한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 뿌리고 하면 1,000원밖에 안 들잖아. 그 말 하는 거 아니가? 뭐 그러지 봐봐 현진이. 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크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오케이. 이건 또 유통관리론에서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유통업자가 왜 필요한지 근데 이 한 명이 하는 이걸 안 만든다 이 이야기. 왜냐면 이러면 여기서 이게 어디 가는 게 다 이게 집계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유가 판매 부수가 결국에 들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신문사들은 사실상 이제 광고 대행업체가 됐다. 그 말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판을 좀 세게 한 쪽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어. 거의 이야기꾼이었어.